네, 마감대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대선 다가온다. 들썩이는 비트코인 증시 영향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있을 영향까지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이 느낌은 저만 맞는 걸까요? 네, 연휴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됐네요.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은데 비트코인이 제가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최근 오름세가 좀 눈에 띄네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9월달 저점 잡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달러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54,000불에서 지금 67,300불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폭등을 했다라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니죠. 네. 그동안에 이제 미증시가 상승했던 부분들만큼 비트코인이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 키워드 역시 자산 시장에 어떤 들어오는 어떤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관점에서 코인 시장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이게 또 비트코인 쪽으로도 간다. 이게 네.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간다라는데 사실 가상화폐 요즘 트럼프 이제 후보죠. 트럼프 후보가 나는 이제 뭐 가상화폐 다 좋다, 비트코인 좋다라면서 뭐 모자도 쓰고 악수도 하고 뭐 굉장히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도 이 상승세에 좀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네, 뭐 폴리마켓에서 지금 지난번 그 2차 토론회 이후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이제 지고 있다가 네. 앞서는 상황으로 가면서 관련주들이 또 들썩였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해리스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너무 급좌 생각보다, 쪽에 네.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뭐 역전되는 다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는 자신을 이제 코인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비트코인 관련한 컨퍼런스 이런데 참여해서 했던 연설들이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이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자산을 갖다가 좀 취득하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략 자산으로서 매수를 해다가 보관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뭐 코인 관련 쪽으로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얘기가 하고 됐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트럼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난놈 이렇게 그쵸. 얘기하잖아요. 네, 연세가 많으셔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진짜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치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암호화폐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꼭 트럼프가 돼야만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해리스가 돼도 암호화폐가 빠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을 좀 따라한다 해리스는 약간 이런 주장을 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네. 많은 부분을 좀 따라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게 되면 그들의 표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크립토 시장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규제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규제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쪽으로의 규제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해리스 캠프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투명한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규제들이 더 좋은 거다라는 주장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되었던 이제 두 후보가 친코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리플 랩스라고 네. 그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해리스 캠프에다가 100만 리플을 갖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이제 뭐 이 암호화폐 관련된
측면에서도 이 정치인들에게 약간 로비 아닌 로비 이런 뭐 도네이션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였으면 큰일 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치 자금을 이제 합법적으로 모으는 부분들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미국의 정치와 경제는 또 우리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비트코인이 그렇다면 뭐가 됐든 간에 오를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양 후보 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시장 자체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시장이 크립토 시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크립토 시장, 뭐 주식 시장도 사실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국내 증시가 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시장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비트코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총 발행 한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100만 비트코인 정도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희소성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과 함께 네. 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 자산의 가치가 화폐 가치로 떨어지는 것보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거나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정말 같아요. 금이랑 사실 극단적인 반대에 있는 성격인데 네. 비트코인이 언제는 위험자산이었다가 언제는 또 안전자산이 됐다가 계속 네. 그런 흐름을 설명해 주신 부분 때문에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금이 유입되는 거니까 긍정적이지만 주식 시장만 떼어놓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세라든지 수급이 뺏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 처음에 이 우리나라에서 크립토 시장 그러니까 처음이라기보다는 한참 이제 붐이 일었을 네. 때 처음 붐이 일었을 때 한 3, 40만 원 하던 게 막 뭐 3천만, 4천만 원 갔을 때 10배가 이제 올랐을 때인데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내 증시가 좀 미미하게 잔잔하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때가 2017년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던 시점이고 네. 시장 자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빼면 별 재밌는 테마도 없었고 재밌는 뭐 현상들이 안 일어났었어요. 네. 그때를 돌이켜서 보면 암호화폐 관련주들만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다들 쌈짓돈 싸들고 이제 코인을 사러 가는 암호화폐 막 처음 생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미국 증시가 워낙 잘 나가고 국내 증시는 계속 소외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렇죠. 내가 뭐 금투세 뭐 내라는데 여기 네. 올라가지도 않는 데서 세금 낼 바에는 잘 올라가는 데서 차라리 세금을 내겠다 내겠다. 하고 미국 시장 엄청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150 정도 하는 돈이 미국 시장에 투자되고 있다는 20% 세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한번 붐이 일거나 올라가는 상황이 왔을 때는 국내 증시는 더 좀 소외받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 붐일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같이 일하던 작가님이 눈이 퀭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밤새 이거 보고 있다가 지금 네. 잠도 못 잤다고. 문제가 24시간도 365일 그러니까요. 돌아가는 거죠. 절대 쉬지 않는 게 네. 또 이 가상화폐 시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수급을 뺏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이 더 잘 갈 거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속이 상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시장으로 좀 끌고 와서 주식시장으로 끌고 와서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도 있고 뭐 STO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에는 또 테마격으로 움직였던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이 STO 테마와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 테마들이 움직였던 시점을 딱 보면요. 네.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뭐 하반기, 4분기부터 이쯤부터 해서 연말까지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 이유가 2024년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건데 6번을 한대, 7번을 한대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나오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미 그 이제 뭐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됐을 땐 성장주 단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종목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우리 헬스케어 종목들도 차트를 잘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미 작년 여름에 한번 쫙 올랐다가 올해 한 뭐 여름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헬스케어도 잘 가듯이 성장주 단의 흐름들이 좋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슈들은 있습니다. 뭐 메타에서 나온 뭐 스마트 글라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막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성장주 단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TO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업비트라든지 빗썸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때는 충분히 또 상방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시세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을 내가 지금 사서 묻어두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묻어두기는 그렇죠. 네, 묻어두기는 상당히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이 좀 다양한데 우리가 뭐 대장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대장주는 시세 탄력도 좋고 어떤 그 조정의 폭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장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테마단에서의 어떤 대장주를 선택을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고요. 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뭐 우리 그 뭐죠 초전도체 테마 불었을 때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초반에 보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 몰랐던 실적도 거죠 시장에서. 좋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테마에 얹히면서 이제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너무 큰 돈을 여기에 이제 확 이렇게 밀어 넣는 거는 조금 좋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나 10% 정도의 금액 정도는 이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염두에 두고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STO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그렇게 대단히 좋은 기업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 관련된 기업들, 예를 어허. 들면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네.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내실이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은 아니지만 네. 중소형 단에서의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엔비디아가 뭐 AI 품으로 쫙 잘 가니까 국내에서 막 엔비디아 관련주 없어 찾아보고 바로 그죠 뭐 원전이 미국에서 SMR이 잘 가니까 국내 원전주 막 오, 찾아보고 하는데 사실은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SMR 사는 게 맞고 네. 로봇이 막 미래에 막 잘 될 것 같으면 테슬라를 사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만약 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 대장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그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있어요. 네. 이것도 뭐 투자의 아이디어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코인들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뭐 작년 3천 뭐 업비트 기준으로 3,500만 원에서 1억 갈 때 나왔던 얘기들이 달러 베이스로 20만 불 간다, 뭐 30만 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거든요.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막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반감기를 거치면서 상승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5%가 채굴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남은 이제 5%도 4년 뒤에 또 반감기가 오는데 그 안에 조금씩 채굴이 되다 보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안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희소성에 따른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게 언제냐? 그렇죠. 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의 주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상승 나온 것도 그렇고 3월부터 지금 한 10월까지
하단 채널로 이렇게 박스권에서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이걸 지금 며칠 전부터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하락 추세를 지금 저는 전환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뭐 달러 기준으로 6만 달러가 깨지지 않는 다음에는 상방으로 간다라고 보고 조정 시에는 매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뭐 사고 팔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시면 큰 돈을 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트코인을 좀 꾸준히 자산으로서 모아 가시는 것도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는 굉장히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붐이 일었던 게 한 2017년? 네, 그렇죠. 16년, 17년 16년, 그때 17년인데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쭉 시계열로 놓고 보면 말씀해주신 부분이 왜 이런 설명이 나왔는지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해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STO 관련주로 묶여 있는 게 이제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있지만 증권주들도 묶여 있잖아요. 네. 뭐 새로운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라는 맞습니다. 의미로 지금 이런 종목들이 함께 묶여 있는데 진짜 새로운 먹거리로서의 의미 있는 실적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가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뚜껑을 좀 열어서 얼마나 국내 그 자산들이 네. 이 STO 시장에 뭐 투입이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들이 일부만 증시로 와도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 STO로 오게 되면 또 STO가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렇죠. 일단 이 STO라는 게 이제 조각 상품들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각 증권사들 뭐 NH투자증권이라든지 은행들도 이미 인프라 플랫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H농협에서도 이미 이걸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제도 법제화로 이제 진행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조각 상품으로 STO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존에도 조각 상품들이 있었어요. 펀드로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세를 갖다가 나눠 먹는다든지 네. 이런 배당에 대한 수익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투자연구원인가 거기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네. 2030년쯤 되면 이 시장이 한 376조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군침을 흘리면서 빨리 이게 제도화돼서 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도 탑픽으로 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그 STO 쪽이 최근에 그 좀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단기적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최근에 STO 관련해서 이제 대장으로 좀 움직인 네. 핑거라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한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보시되 그 말인즉슨 손절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오늘도 좀 잘 올랐다가 시장 영향에 따라서 좀 윗골을 달았는데요. 핀테크 기업이고 각 은행들마다 요거 이제 아까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뭔가 결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잡혀 있고 코인 시장 상승, 그다음에 대선이 이제 14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나요? 네, 그래서 그 11월 5일 정도까지 이제 사이에 어떤 그 대선 관련주로서도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네. 매수가는 뭐 11,000원 정도, 뭐 조금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가 1,350원 그리고 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1차적으로 13,800원 전고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시장의 영향 종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